생리통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리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생리통이 많아요? 과자,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 또 설탕 들어간 커피, 이런 커피 종류. 그럼 사장님들은 커피가 무가당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설탕이 나쁘다고. 그런데 그게 독약이거든요. 무가당 설탕은 독약이에요. 무가당 커피는 6% 이하의 당원이 들었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 법이 6% 이하를 넣으면은 이 주스나 아무 거에다가도 6% 이하를 넣으면은 당이 없다 0%로 잡아주는 거예요. 0%라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당이 없이 어떻게 콜라가 달고 음료가 달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0%로 잡아준 거는 6% 이하의 단 거를 넣었을 때를 0%로 잡아줘요.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쏘가서 당이 없네 하고 먹는데 그게 뭐라고요? 화학당, 아세살팜, 아스타팜, 마니톨, 뭐 당분 이런 거죠. 그런 거가 바로 화학제품, 석유에서 뿜어낸 화학제품이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런 걸 많이 드신 분이 생리통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과자 같은 거, 달게 만들어야 잘 팔리잖아요. 달고 짜야. 그때 뭘로요? 아세살팜, 아스타팜, 마니톨, 그게 설탕 대용품, 석유에서 뽑아낸 가짜 설탕이라는 거죠. 그럼 내는 그때 가짜 설탕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아주 민감해집니다. 설탕이 내 몸에 꼭 필요한데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 들어온 놈을 모두를 몸에서만 흡수를 빨리 하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적게 들어왔다, 주인이. 그런데 설탕을 먹으면은, 그거보다는 덜 하죠. 그런데 사과로 이 껍질째 먹으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오늘 당이 충분히 들어오네. 그러면서 이렇게 쌓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가당 먹지 말고 설탕 든 거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 덜 들면 되죠.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커피 드실 때도, 아주 그 깡통에 든 걸 보면 무가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가당이라는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당이 달다? 이거는 무슨 과학이 그런 게 있어요. 무가당은 안 달아야지. 설탕을 넣었으니까 달죠. 그런데 설탕이 6% 이상을 넣으면 어떻다고요? 제로, 0%로 표기를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0%라는 게 무섭다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설탕이 뭐 17, 8% 그런 게 차라리 먹으라는 게 차라리 알고 먹으면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생리통이 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먹었으니까. 왜 설탕은 어때요? 관을 그냥 그 당은 쭈그러뜨리잖아요. 녹슬게 하잖아요. 구멍을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들이 전부 헐어가지고 아니면 이 지방이 불어나가지고 생리통이 오는 거죠. 막 그 내벽을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해버리니까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무가당 믿지 말라. 설탕 안 넣은 게 단 거는 이 세상에 없다. 넣었다. 뭐로? 화학제품. 그래서 그럴 때 관찰을 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런 걸 덜 드세요. 아니면 끊으세요. 남의 생리통을 고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무대뽀로 식품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식생활을 고쳐준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얼굴에 침점이 수백 개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통 왔을 때 귀에다 놓는 침도 볼게요. 귀에 기본점 놓고 여기가 뇌잖아요. 뇌점이에요. 이게 뇌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액태양 정점. 그러면 귀는 아래쪽이 머리 쪽이잖아요. 여기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점에다 놓는 거죠. 이게 혈압점이에요. 혈압. 압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첨열. 그리고 사장님들 수지침을 배웠을 거예요. 수지침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다가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놓는 거예요. 여기는 두강명 조금 전에 배웠고요.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두통이 자주 온다. 그럼 뭘 먹어야 돼? 철분을 무조건 첫 번째 먹어야 돼. 철분. 철분은 피를 동그랗게 하는 거잖아요. 동글동글동글하게. 그분이 피가 동그랗지 않으니까 두통이 왔다는 거죠. 두통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두통 여기다 2개 붙인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나머지 술 먹었다 할 때 여기다 양쪽에 더 붙인다. 그 다음에 어깨. 자, 이 그림을 이걸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림이 적으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어깨가 아프다는 건 뭐예요? 어깨 지금 아픈 자리가 아픈 것보다는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아프게 하는 원인. 그게 어디냐면은 뼈를 보세요. 뼈를 보시면은 자, 등뼈하고 전부 연결돼 있잖아요. 어깨뼈가 전부 다. 그리고 여기가 뭐야? 근육이잖아요. 근육 연결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어디에 벌어졌다? 어디서? 여기 어깨 목에서부터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깨 허리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관절 이쪽으로 와서 어깨 근육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게 어깨 통증이에요. 와서 회전근개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군데 하나만 가지고 질병을 어디가 아파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는 게 많죠. 이렇게. 사람들이 뭐 그런 일 없어야 되면 교통사고가 나면 그날은 안 아프다가요. 다음날 아파요. 그게 바로 충격을 받아 여기가 충격받으니까 여기 어깨 쪽으로 다 아픈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괄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괄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이걸 따라서 자 어깨 따라서 해볼게요. 자 어깨를 여기를 먼저 괄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이분이 손을 잡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된 근육 있잖아요. 근육이 아래로 해도 되고 위로 해도 상관없어요. 단 여기서 이 사고가 터진 데는 괄사를 조금만 해봐도 새빨갛게 그냥 멍이 금방 들어요. 그 자리만 특별히 그래요. 그걸 몇 번 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여기까지 아프다. 그럼 여기까지 괄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운동으로 되지 않은 거를 여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육을. 그랬을 때 괄사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정말 효과적인데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서요. 칼슘 안 먹고 오메가3 안 드시고 비타민C 안 드신 분에는 해주지 마세요. 왜? 힘들게 이거 차라리 병원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이거를 한번 괄사를 맛본 분이라고 그러나? 괄사를 해보신 분은요, 병원 가서 도수치료라든가 그 물리치료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가서 들어놓아 있어봐야 기계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 혼자 놀다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내 몸이 따라다니면서 아픈 데를 댈 수도 없어.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건데요. 그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그걸 25,000원씩 주고 산단 말이죠. 그게 25,000원씩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 괄사를 한번 해보죠. 괄사를 이렇게 하고 여기 근육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빨리 목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다쳤을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육이 나빠진 사람 근육을 해주고 어깨 여기 회전근개가 나쁜 사람 회전근개 쪽을 하는데 회전근개는 좀 오래 걸리고요. 근육통이나 이런 건 빨리 풀려요. 괄사는 기가 막힌 치료 의학이에요. 대체의학으로.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일침이라고 그래요. 일돌침. 이거 옛날에 돌로 했거든요. 옥으로. 지금은 섣불로 하죠. 물섣불로. 그냥 시중에서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그냥 그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가 거의다예요. 가격이 조금 쌀지 몰라도. 이마트에도 가면 있는데 그게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사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세요. 그러면 좀씩 싸요. 싸게 하고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한국이 뭐 그 위험이 받았나 봐. 괄사까지도 수출 규제를 한대요. 못 들어오게 저기 한국에서 그 동물의 뼈를 가준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요즘 관사값이 엄청 올랐고, 침 있죠? 사열기 침이 엄청 올랐어요. 한 50% 올랐어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로 써야 한다. 이제 좀 오르면 가짜가 판을 치죠. 진짜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런 걸 진짜로 쓰거든요. 제가 공장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학교를 안 나가니까 그 이제 계약한 데서 오는데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잘 못 들어온다고 요즘. 그래서 웬만하면 좀 서놓으세요. 그러는데 뭐 서놓을 필요는 뭐 있어요. 또 나중에 풀리겠지. 자,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 쪽으로 하고 어깨 위로도 하고 통점으로도 하는 게 이제 어깨 통증이에요. 그러면서 칼슘은 100%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육이 문제가 되고 할 때는 어딘가에 뼈에 문제가 있고 근육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까지 드셔주면 너무 좋고 오메가3. 오메가3는 왜 먹어요? 세포를 이렇게 거두면 안아주잖아요. DHA, EPA 성분들이 이불을 깔아 침대에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보송보송하게 깔아주는 게 바로 오메가3의 DHA와 EPA. 그러면 EPA와 DHA, 이거 많은 거를 먹어야죠. 뭐가 좋다, 뭐 그런 걸 따져요. 생선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EPA와 DHA가 많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성분이. 그리고 비타민 E가 안 들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타민 E는 비타민 E가 없다는 건 방부제를 넣었다는 거예요. 비타민 E를 조금 넣었다는 거는. 그래서 오메가3 고를 때 생선이 막 돌아다니는 껍질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E가 조금 들었나 많이 들었나를 보는 거예요. 비타민 E가 많이 들은 오메가3가 최고예요. 생선이니까 썩으니까 비타민 E를 안 넣으면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넣어도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험해 보면은 방부제 들어간 오메가3는요. 이 컵에다 물에다 담가놓으면은 쩍 붙어가지고요. 한 3일 되면 그 컵이 구멍이 나요. 플라스틱이. 그게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에서 의사가 뭐가 좋대. 아니, 그러면 의사 왜 수명이 제일 짧냐고요. 세계 직업군 중에서 제일 수명이 짧은 사람이 의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기들은 그걸 먹었으니까 그럴 거죠. 제일 수명이 긴 사람이 누굴까요? 산속에 사는 사람과 대체역을 한 사람이에요. 대체학 한 사람은 수명이 그보다 100세를 살아요. 100세를. 지금도. 그래서요. 그 사람이 팔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암에 하신 분들은요. 자기 몸이 굉장히 중요한 뭐죠? 샘플입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도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다닌 건 암이 더블엑스 때문에 그래. 더블엑스가 나가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탈골이 됐는데도 내가 괜찮은 거는 이렇게 암의 지폰을 만나서 이래.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20 몇 년 동안을 군대에서 허리를 다친 거를 약 40 몇 살까지 아팠잖아요. 48살까지 아팠잖아요. 그때 내가 이 아미를 만났어요. 아미 만나서 우리 여직원이 아미 하라고 그러니까 미친놈 것이는. 그런 게 있으면 병원이 뭐가 필요하냐. 나 정형외과 친구도 많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한번 믿어보고 먹으래요. 먹어보니까 좀 좋아져. 그래 제가 미국을 날아가서 보고 와서 내가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불침까지 다 맞았는데 불침 맞은 거 다 환자들한테 보여줬어요. 처음에 주책을 너무 떨었나 봐 내가. 암이하면서 열정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불침 맞았는데 허리가 이렇게 말짱하게 이렇다. 옛날에는 30분 앉아있지 못하고 1시간 30분 서있지 못하고 저리니까 이랬거든요. 그거가 지금 좋아졌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 찾자고 암이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자고 암이 하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데 있습니까? 일상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행복이죠. 저는 이게 그런데 치아는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치아만큼 이빨. 어려서 쌀을 많이 먹어서 너무나 그냥 이빨 버려가지고. 그래서 치아 치료를 제가 제일 자주 가요. 그래서 그 외에는 허리 아픈 거 좋아졌죠. 아니 저녁에 잠잘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허리 아픈 사람은. 정말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쇼파를 고급으로 사다 놓잖아요.
고급으로 사다 놓을수록 더 허리가 아픈 거 아세요? 신기해요. 그래서 누워있어도 아프고, 앉아서도 아프고, 서서도 아픈 게 허리 아픈 이 통증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를 없앴다는 게 너무 좋고, 제가 그게 과일차를 너무너무 신기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로 제가 식품 먹으면서 과일차를 해서 허리를 이렇게 문지르는 거 하고 티침 붙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데는 내가 침이 안 닿는, 과일차가 안 닿는 데는 침을 붙여요. 여기다. 사열도 하고요. 그리고 귀에다가도 여기에 해당되는 곳을 이 침으로 붙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깨가 아프다. 그럼 여기다가 침을 붙이죠. 여기가 어깨예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워요. 허리 쪽은 여기로 따라가면서 붙여요. 어깨는 여기서부터 따라가면서 모르면 조사버렸어요. 지금 이 침 협회 조 누군가가 저한테 침을 배운 아주 제자예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침 다단계를 하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내 제자에서 제명시켰는데도 전화해서 언젠가는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식사 먹은 거랑 똑같으니까 됐다고 그냥 그래버리는데 그분은 침을 막 처음에 막 조사서 기가요. 아주 그냥 구멍이 나더라고요. 전부 다 그 정도로. 그리고 10,000원씩 받대요 또. 그래서 아메에서 제명됐어요. 돈 받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 고발 들어갔겠죠. 돈 받고 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침으로 그냥 굉장히 뭐 굉장히 인생이 저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인생이 그분은 완전히 좋은 쪽으로 아메이만 못할 뿐이야. 아메이 제품을 사서 쓰더라고요. 그래서요. 아니 귀가 우리 몸이다. 아래는 두뇌 머리다. 아래쪽은 다리 쪽이다. 옆구리는 어깨다. 그리고 가운데는 허리다. 속은 내장이다.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이 침은요, 초등학생 학생한테 5번 가르치면 다 할 줄 압니다. 너무 쉬운데 이 침이 자기 자신이 못 믿으면 안 나는 거고요. 믿으면 나요. 왜? 못 믿으면 기가, 독소가 남에게 가거든요. 근데 믿은 사람은 내 좋은 셀로토닌이 가거든요. 그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점을 잘한다고 남을 고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의사들이요. 서울대를 나오고 연대를 나오고 지방대를 나오고 어때요? 지방대 나와서 잘 고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막 즐거워서 하는 사람 있고 징그러워하면서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면 남을 고칠 수 있다. 어깨다, 허리다, 내장이다. 이제 하나씩 배우면 되고요. 여기는 자궁이다, 난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생식기가 있고 이렇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관사를 할 때는 정성을 이제 고급 소비자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매출도 안 오르는데 죽기 살기로 여기 문질러 봐야 자기 몸만 힘들고 안 돼. 이거 제대로 하면 2명 이상 하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그 받으러 올 뿐인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저번에 강의하면서 뭐 했어요? 성공은 3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도 3명에게 최선을 다했다고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와가지고 하늘을 팔면서 3명에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누구든지 12제자가 있다만 생각해.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벌산에 갈 때도 그랬고, 모든 거, 그리고, 좋은 데 갈 때는 무조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니들 3명만. 그리고 9명에게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안 그랬어요? 니들끼리 뭉쳐서. 아메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 3그룹에게 주력하고, 9그룹은 형제 그룹끼리 도와주니까 우리가 형제 그룹을 잘하잖아요. 형제 그룹끼리. 그거예요. 그게 원칙이, 사업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하나님만 전파하고 간 게 아니라 삶의 원천적인 걸 가르쳐 주고 갔어요. 그래서 3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3명에게 예사라 천만의 말씀.
고객 만족시켜라? 그건 아메이가 다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고객 만족은. 우리는 뭐예요? 사업가야. 아메이가 해준 걸 얻고 하지 말고 아메이다 덤으로 소비자가 기절하게 하라. 그게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기절하죠. 아니, 병원에 갔더니, 더더더더더더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병원에 갔더니, 요런 거 아니에요? 무릎 아플 때 이런 거 대고, 더더더더 해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저 혼자 가다가 그냥 슉슉슉 하다가, 이게 뭔가? 저는 이게 뭐지 도대체? 전기침 저도 있는데 쓰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거로 했을 때는 정말 본인이 실감 나잖아요. 실감 나. 육과시 할 때도 조금 아프긴 한데 너무 처음에는 아프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뭐 기절하는 거지 뭐예요. 돈도 안 받고 하는 게 병원 가서 돈 내고도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기절이죠. 기절. 소비자 기절. 몇 명을, 세 명을 아무리 회원 많이 하고요. 아무리 그냥 제품 사재기해도 성공 못해요. 세 명을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기절시키라. 그러면 저절로 12명이 성장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제가 좀 젊다면은 정말 저는 날아다닐 것 같아요. 요즘은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가 50이 돼서 전달받았는데 50 다 돼서 50 그러니까 부터 사업했는데요. 나 20대 30대 전달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복을 얼마나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얼마만큼 좋은 일을 전생에 했으니까 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줬을까. 고통도 알게 하고 애로운 것도 알게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알게 하고 남에게 신뢰를 주게 하는 것도 알고 아미 하신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제가 무리한 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요. 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관사할 때 꼭 식품을 함께 먹게 하라. 독소가 나오면은 오래 가지 않는다예요. 싸웠거나 다쳤을 때 먹는 거는 최하가 2주예요. 이거는 5일이면은 멍이 싹 없어집니다. 이 독소가 나온 게. 그리고 나온 게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무릎일 때 무릎은 이 사이에가 3mm에 뭐가 들어있어요? 연골이 들어있어요. 연골이 막 두꺼운 건 줄 알아. 3mm를 귀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3mm를 귀하게 여기고 무리하지 말고 아껴 써야죠. 이걸 죽기 살기로 바닥을 무릎 꿇고 청소하고 막 무릎 꿇고 앉고 무릎 꿇고 절을 막 수천 번을 또 하는 또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내 무릎을 빨리 달아줘서 버리게 하는 고통을 오게 하는 거죠. 그럼 상처가 나죠. 그럼 뼈와 뼈끼리 닿죠. 그럼 뭐 어떻게 돼? 안 아플 장사 있어요? 또 몸은 불어났지. 뭐 아무거나 남편이 먹던 거, 자식이 먹던 걸 다 먹잖아요, 엄마들이. 그럼 뼈가 붙어서 뭐예요? 또 치료하러 갔더니 뭘 줘요? 스테로이드를 주잖아요. 스테로이드는요, 한 2년 먹으면 뼈가 전부 사가버리고 신장까지 사가요. 신장까지 사간 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2년 이상 먹으면 문제가 돼서 병원 의사들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 주사도 3번 이상 맞지 마십시오. 6번 이상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통증을 참아가면서 사십시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 있는 의사들이 80%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20%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다 달아지면, 갈아 끼면 되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끼면서 살으라. 아끼면서 뭐래요? 이 근육을 건강하게 해야 무릎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근육, 뼈는 이미 다 자라버렸고 연골은 이미 닳아졌어요. 그때 근육의 힘으로 살려고 허벅지 여기서부터 괄사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따라서 이렇게. 또 안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괄사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딱딱한 것도 많고. 이거는요, 이거는요, 저도 웬만하면 하기 싫어요. 저도
와이프에게 와이프가 나이가 많으니까 해달라면 조금 하고 말아버려요. 이거는 진짜로 뭘 안 먹으면 안 해줘야 돼요? 조인트 가드를 드시지 않으면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조인트 가드가 뭐죠? 충격 완화제 있잖아요. 충격 완화제. 쓰레기를 꺼내보내는 거. 그러면서 단백질 드실 때 여기다 관사를 하는 거예요. 연골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연골은 힘이 다 됐어. 그래서 근육의 힘으로 살려고 관사를 하는 거예요. 조인트 가드, 단백질, 비타민, B군, 독소를 없애야 되니까. 그분이 병원 가봐야 이런 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꼭 드시게 하라. 조인트 가드는 어때요? 자, TV에서 나오면 사람들은요, 뭐 그냥 유황 나오면 유황 사고, 개껍질 나오면 개껍질 사고, 보세일리아 나오면 보세일리아 사서 이게 명약이다. 상어 연골 또 따로 사고, 히알루론산은 따로 사. 아멘은요, 소나무, 유황, 개껍질, 새우껍질, 보세일리아, 아스트라체리, 상어 연골, 히알루론산이 다 들어있는 거를 그 무릎에서 흡수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소나무 유황은 무릎의 스프링 역할을 6배 이상 역할과 모든 관절통을 완화한다. KFD에서 유황 1500mg, 글루코사민 1500mg를 함께 먹었을 때 무릎의 최고이다. 소나무 리그린에서 뽑은 유황 효과가 최고다. 개껍질, 새우껍질로 만들어진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사민은 아미노당 일종으로 근육의 외 골격이나 세포벽을 구성하는 키틴과 키토산처럼 십이지장, 췌장에서도 좋은 일을 한다. 보스웰리아는 AKBA라는 성분이 보스웰리아 핵심 최고의 성분이며 단백질을 저분자로 쪼개는 일을 한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게 한다. 이거는 의약품 안전처에서 내는 자료예요. 아세르라체린은 항산화 역할을 하고요. 세포가 녹슬지 않게 하고, 개껍질, 새우껍질은 그리고 생화연골 그거를 콘드로진이라고 해요. 시중에 콘드로이진 약이 있는데 개껍질, 새우껍질, 상어연골을 콘드로이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만 먹었을 때 효과가 없어요. 소나무 유황과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연골 원료는 맞아요. 연골을 스위스 용어나 이런 용어로 그냥 콘드로이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멘 새우껍질, 개껍질, 상어연골에 그 콘드로이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먹는 대치약으로 이렇게 달팽이, 홍합 이런 거 먹으면은 콘드로이틴이 들어있죠. 새우껍질, 개껍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이미 다 들어있고요. 사람들 환경이 오염되면 어떨까? 이제까지 홍합을 못 드신 분들이 제일 먼저 바다를 핵물질을 버리면은 제일 먼저 오염되는 게 홍합이에요. 그거로 만들어진 걸 먹으면 핵 폐기물을 먹는 거죠. 지금 6월달부터 지금도 버리고 있는데 뭐 버린다는. 그래서 홍합 먹고 판 사람들은 어떨까? 나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홍합을 넣지는 않고 소나무, 유황, 개껍질, 보스웰리아, 아스트라체리, 상어연골,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조인트 가드와 글루코사민은 1500mg씩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조인트 가드, MSM.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시 한번 보충한 무릎을 할 때는 무릎 옆에 근육을 왕성하게 하라. 근육을 과시하라. 그 다음에 어깨는 한 군데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이 목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관사할 때 한꺼번에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번 식품 드시지 않으면 해주지 말라. 그 다음에 침을 넣을 때는 어깨 쭉 따라해라. 이번 식품 안 드신 분들은 어깨만 쭉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두통이 머리가 아플 때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지금 머리가 아픈 계절, 시기, 연도 뭐 다예요. 90%가 머리를 아프고 머리를 95%가 다 아파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철분도 필요하지만 여기다 침을 넣고 철분 비군도 필요하지만 머리가 아프다 할 때 여기다 침을 붙여주고 이게 다 하는 건 아니다. 철분이나 비군을 먹어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사로 할 때는 여기를 비비는 거죠.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오늘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너무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으로 또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질문하면 좋거든요. 자, 질문하실 분 하나루비 사장님 오랜만에 들으신 것 같아요. 자주 들으셨나요? 예. 네네네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 이주연 사장님이 질문을 제일 잘하시는데, 예, 하나루비 사장님, 네, 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 소비자 중에 면역 억제제를 오래 먹은 소비자가 있는데요. 연어 껍질이요? 연어 면역 억제제, 억제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부종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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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눈도 퉁퉁 부었는데 이걸 괄사로 제가 이렇게 해줬더니 조금 가라앉기는 했는데 네. 그럴 때 좋은 이침이나 괄사 자리가 혹시 있나요? 그렇죠. 아니, 이제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게요. 면역 억제제는 그분이 간을 손질했거나 신장을 손질했거나 그래서 자기 면역이 들어온 놈을 적군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심하게 공격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나는 감기도 잘 오고 면역 억제제를 먹었으니까 질병도 잘 오고 바이러스도 침투 잘해요. 그러니까는 신장 플러스 심장 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드신 분들은 맨 먼저 비타민 C와 B군을 많이 드셔야 돼요. 조금인 게 아니라 많이 먹어야 돼요. 예, 그 B군이 면역력을 올리는 건 아니고 독소를 없애니까 먹어줘야 돼요. 면역 억제제를 드신 분들은 꼭 필요한 게 B군이에요. 특히 간 쪽일 때는 B군을 엄청 먹고 나중에 병원에 가면 뭐 굉장히 결과가 좋네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관사를 하면은 이제 간, 심장 전부 들어있잖아요 얼굴에. 그러면서 심장 쪽이 나쁘다면 허리 쪽 있죠. 허리 3번, 4번 거기를 관사를 좀 해주면 새카맣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드신 분은 더블엑스도 못 먹어요. 왜? 면역이 세진다고. 그냥 병원에서 못 먹게 하니까. 그런데 비타민 C와 뭘 많이 먹으라고요? 비군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오히려 나쁜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비군 중에 엽산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번에 내일 모레 나올 게 또 뭐예요? 내일 모레 나올 게 17일 날 나올 게 혓바닥에다 붙이는 프로폴리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프로폴리스가 엽산이에요, 엽산. 그러면 들어가면은 왜 입안에서 균이 없어지냐면은 그게 들어가면은 걔들이 백혈구에게 쟤가 나쁜 놈이에요, 죽여주세요 하고 알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잘 죽어버리죠. 그쵸? 그래서 엽산이 들어가면은 나쁜 놈을 골라낼 수가 있어서 백혈구가 그냥 무조건 총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들어가면서 우리 철분 먹을 때 꼭 엽산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암에 있거는 뭐가 들어요? 아이언 폴릭 플러스잖아요. 그게 엽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B군이. 그러면 걔들이 들어가서 백혈구님, 저놈, 내가 이놈을 데려온 놈은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놈이에요 해서 그 철분에다 엽산을 넣는 과학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백혈구가 적군 아군을 빨리 알겠죠. 그래서 암이라든가 신장, 뭐 면역 억제제 전부 하신 분들은 B군을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B군 먹어주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 줘가지고 백혈구가 싸움을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드신 분이나 암 수술하신 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비군이 필요해요. 비군. 그래서 우리가 된장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암 수술했건 뭐했건 수술하면 된장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비군, 엽산이 들어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치료해주면요. 그분이 아까 부은 것 깔아냈다고 그러는데 이제 치료까지 되는 거죠. 좋아지는 거지. 이해 가시죠? 네, 감사해요. 네네. 경험이 이렇게 있어야 내가 실력이 늘거든요. 질문하면.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또 네, 이팀장님 손 안녕하세요. 들었어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에뷰 이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전 날씨 오늘 강의가, 좋은가요? 예, 날씨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오늘 강의가요, 제가 네, 이제 토요일 날 내일 네, 소개받은 27살짜리 청년인데 네, 디스크가 있거든요. 네,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단 수술은 차후하고 일단 네, 먼저 해보자고 들어갈 건데, 네, 네, 일단 그 아이는 조숙증으로 키가 빨리 커서 네, 네. 운동선수로 뽑혀서